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킹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해볼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하철에서 안마기 팔았던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막 알바썰 이런 거 풀 때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도 재밌을 것 같아서, 때는 바야흐로 17년 겨울이었을 거예요. 이제 제가 갈갈이 패밀리라는 대학로에 있는 그 개그 극단을 다니다가 개그 극단이 개그 프로그램의 침체로 인해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져서 저희는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이제 나와가지고는 개그를 하던 모든 사람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뭐라도 해서 돈을 조금 벌어놔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저 또한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좀 벌어놓고 그 돈으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목돈을 만들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극장을 다니다가 먼저 나간 극장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동기가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해볼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동업은 아니고 절대, 걔도 직원이었는데 이제 직원으로 해볼 생각이 없냐는 거였죠. 아, 그래 무슨 일인데 하니까 지하철에서 안마기를 팔고 있대요. 사실 이 얘기만 딱 들으면 뭐였냐면은, 그 캐리어 끌고 지하철 들어가지고, 자 여러분 한번 집중해 주시오. 자, 요거는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안마기입니다. 자, 한 번 두드리면은 근육이 풀리고요, 혀를 정확히 맞추고,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 아시죠 여러분? 지하철 가면서 항상 다 해보셨을 거예요. 막 양말 파시고 뭐 파시고 누르는 이런 목 안마기 같은 거 파시고, 그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뭔가 이거 어쨌든 저희 개그하면서 막 말하는 걸 배웠으니까 지하철에서 하면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스탠드업 코미디 미리 하는 거 아니야? 혼자 들어가가지고 이런 생각도 했지만 사실은 용기가 안 났어요. 그거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못할 것 같다. 걔 목소리가 이래, 에님 그거 아닙니다, 지하철 내에 상가에서 하는 거야, 상가. 이래가지고 그래 상가면은 솔직히 여러분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어디까지 어디로 오세요 이래서 알겠어. 그거 갔어요. 가니까 어떤 구조냐면은, 이제 지하철 안에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매점도 있고 뭐 화장품 가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상가를 단기 임대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길어야 10일이고 보통은 한 4일 정도 딱 임대를 하는 거예요. 임대를 하고 나서 그냥 플랜카드만 벽면에 막 붙이고 뭐 공사 같은 거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래에다가 이제 안마기를 쫙 깔아 놓는 거죠. 한 10대 정도 이렇게 의자로 해가지고 이제 등 안마해주고, 다리는 또 다리 기계를 따로 바닥에 놓고, 그리고 손 안마기 있어요. 손 지압기 아시죠 여러분? 쫙 눌러주는 거, 아이언맨 그런 것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3종 세트예요. 그래서 지하철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지나가다가, 어르신 한번 이거 한번 받고 가세요, 받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르신이 그래 한번 받고 갈까 하고 15분 체험이거든요. 5분 딱 받았을 때 딱 가가지고 옆에서 이제 아가리를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이런 아가리 털기가 조금 부끄러워요, 제 자신이. 이거를 일단 어떻게 파는 거지 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래요. 뭐 알겠다 하고 봤는데, 저 사람이 팀장이래요. 팀장님이, 윤승씨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해서 아버님 한 분을 모셔왔어요. 어르신 한 분을 모셔와서 어르신이 5분 정도 딱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딱 쓱 가시더라고요. 가서 딱 첫 멘트가, 이야 아버님 5분 만에 혈색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와 저게 먹힌다고? 요새 젊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5분 만에 혈색이 좋아졌다면 뭐야 이 사람 사기꾼이냐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이상하게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이고, 뭔가 그 안마기가 되게 세거든요. 세고 혀를 다 찝어준다, 막 팔다리 손 막 혀를 다 찝어준다고 돼 있어가지고, 또 이제 나이가 들수록 한의원에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혈에 대해서는 좀 맹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장님이 그거를 딱 찝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먹힌다고 했는데, 그 어르신이 아 그래 이거 3개 얼만데, 아니 3개에서 80만 원이에요. 지금 되게 할인하고 있어서 80인데 우리 아버님 사시면은 10% 더 해가지고 70만 원에 드릴게요. 딱 이렇게 하니까 하하하 젊은 양반 참 장사 잘하는구만, 3개 줘봐. 이렇게 팔아버린다고? 진짜 이렇게 사가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되는구나, 아니 이게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은근히 하루에 많이 팔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또 긴 게, 저희가 일을 할 때 기본급이 있고 하나 팔면 얼마 이런 식인데, 여기 시스템이 좀 좋았던 게 뭐냐면은 개인전이 아니에요. 팀전이에요. 팀전. 예를 들어 내가 그 사람을 영업을 해가지고 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이걸 나눠 먹어요. 그래서 이게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저는 경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면은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용돈 주는 느낌도 있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잘 팔릴 때는 하루에 인센티브만 1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내가 터는 아가리로 이 사람이 샀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만족감도 있었죠. 근데 이게 지하철을 엄청 돌아다녀요. 제가 길면 10일이고 보통 3일이라 했잖아요. 3일에 한 번씩 거의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매출이 좋은 지역은 어디냐면 압구정입니다 여러분. 압구정은 좀 뭔가 달라요. 어쨌든 그 주변 사람들은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압구정 갤러리아 그 백화점 그 내려가는 출구 바로 앞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갤러리아 백화점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놀러 오시는데, 거기는 뭐 근처 아파트로 사실 셔틀버스까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로 들어와서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안마를 받고 가시
하시는데 그냥 너무 쿨하게 사세요. 딱 보고 괜찮네. 얼마야? 저 80만 원입니다. 3개 줘. 예? 이렇게 돼요 진짜. 그리고 또 지하철 외곽 쪽으로 빠지잖아요. 외곽 쪽으로 빠지면 장사가 또 안 돼요. 그거는 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압구정에서는 진짜 매출이 잘 나왔어요. 하지만 그만큼 상가세가 비싸죠. 그래서 압구정 같은 경우는 한 10일 정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쫙 이제 뽑을 거 뽑고 나오는 건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 그 제품에 대해서 거짓말은 안 해요. 그 제품에 있는 그대로, 왜냐면 브랜드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들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면서 소스를 넣는 거죠. 혈색이 좋아졌다, 아니면 이쪽을 하면 이쪽이 좋다. 아버님 평소에 어디가 좋으세요? 어디가 안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부를 하거든요. 혈에 대한 그 공부하는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라고 해요. 그리고 항상 팀장님이 하는 말이 거짓은 안 된다. 이거를 항상 얘기를 해줘요. 이 제품 에 대해서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더 과장도 하지 말고 딱 요 정도만 해주고 그 다음에 알아서들 해가지고 팔아봐라 이거죠 사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여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는데 사실 이 호객행위를 제가 알기로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이제 살살했어요. 한번 보고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팀장님은 이제 뭐 불법이라기보다는 지하철 내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도 그 팀장님 입장에서는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몰래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희 직원이니까 까라면 까야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몰래 이렇게 하다가 극장이 되게 친한 형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쪽 살고 있는데 지나가다 저를 본 거예요. 저를 봤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형 이랬는데 그 형이 이러면서 저를 피하더라고요. 도망가더라고요. 이렇게 도망가다가 입모양으로 막 존나 웃기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고 개빡쳐가지고 그 형한테 전화해줘요. 형 왜 아는 척 안 해? 이러니까 와 니 존나 웃기다. 와 갑자기 아는 척 못하겠대. 이래가지고 그런 거다. 창피하구나. 근데 저는 일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객행위를 해야 되는 것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의 창피함은 있었죠. 그런 거 있었는데 그 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창피함 없었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한 3일마다 아니면 4일마다 출근지가 바뀌잖아요. 그것도 재밌었어요. 이 역에는 어떤 사람이 특성 있고 이 역에는 어떤 사람의 특성들이 많고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좀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지역에는 어느 연령대, 이 지역 어느 연령대 이런 거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헬이었던 게 뭐냐면 동대문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말고 동대문역, 1호선 동대문역. 동대문역에 한번 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어르신 분들이 정말 많은 동네예요. 동대문 그리고 동묘 이런 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어르신이 이제 낮부터 이제 술 하시고 술 취해 들어와서 안마를 막 받으시는데 엄청 시끄러우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압구정이나 막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안마 이제 받는 의자 10개 깔아놓으면은 많이 하고 있어봤자 한 5명, 6명? 그 정도만 하고 있고 꼭 비어 있어요. 거의 풀로 찰 땐 거의 없는데 동대문역은요 다 풀로 차요. 항상 오픈하자마자 계속 풀로 차요. 근데 매출은 그냥 그래요. 체험 안마니까 안마만 받고 가신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런 거는 뭐 상관없어요. 뭐 잠깐 지하철 같은 데 가시다가 아니면 힘들게 일하시다가 잠깐 쉬고 가는 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낮술하고 오셔가지고 뭐 엄청 시끄럽게 해요. 아프다고 막 이래요. 진짜로 한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아파 아프네 아프네 시원한데 근데 너무 아프네 막 이렇게 엄청 이 아프다는 말로 진짜 한 40번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조용히 받고 있는 약간 아주머니에서 할머니 사이 한 6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받고 있다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아저씨 조금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딱 했어요. 하니까 아저씨가 갑자기 예 하고 딱 봤는데 할머니잖아요. 아니 이 할망구 새끼가 이게 하면서 막 손에 있는 안막 있죠. 그거 막 뺄라 그러는데 손에 있는 안막이 지압이 위아래로 쫙 들어가거든요. 안 빠져요. 안 빠지니까 요걸로 그냥 바로 쳐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안막이 이렇게 있거든요. 손에 껴져 있는 상태로 그냥 거의 단소살인마 마냥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줌마 이제 무섭죠. 사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나와 할매 나와 할매 뒤졌어 나와 손에 계속 껴있어요. 팀장님이 가가지고 막 말리고 이런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되게 야비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얘 하고 보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걸 아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그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 할배가 우리 안막에 손에 끼고 이걸로 사람 치려고. 솔직히 말씀드리냐 절대 못 쳤어요 그 할배. 근데 그 아줌마 이제 저희가 보호해드렸죠.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괜찮아요. 팀장님이 그래서 바로 딱 저지를 했거든요.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바로 그 할아버지 깨갱하고 그냥 빼고 막 둥시렁 쌍욕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이상 일어나요. 동대문에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막 할머니 너무 놀라셨겠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추억은 좀 그렇고 그 할머니께 죄송한데 추억이라고 하기에는 뭐라지 이슈거리의 기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들한테 야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직원 중에 되게 특이한 친구 하나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안마기를 팔 것 같지 않은 친구였어요. 저보다 한 2살 어렸던 것 같고 여자애였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완전 단정하게 이렇게 비서처럼 있죠. 비서처럼 딱 묶고 옷은 이제 니트 같은 거 딱 입고 정말 너무나도 단정한 사람이었어요. 딱 보면은 와 진짜 단정하다. 약간 교수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안경 딱 이렇게 쓰고 여기 살짝 여드름 이렇게 있고 그리고 허리 이렇게 항상 곧게 펴고 이렇게 이제 손님을 응대했어요. 되게 잘 팔았어요 걔가. 왜냐면 너무 바른 이미지고 말도 엄청 차근차근 또박또박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회식할 때 얘기를 해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정식적인 종교가 아닌 종교를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들어보는 종교였어요. 어쨌든 그런데 걔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지구는 곧 끝나요. 그때가 2017년도 12월? 18년도 12월에 세상이 끝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끝나요. 그래서 빨리 돈을 모아야 돼요. 근데 너는 끝나는데 돈을 왜 벌고 있어? 산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뭔 소리야? 산속에 들어가서 산 정상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길 기다려야 돼요. 갑자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고. 산 정상에 가면 하나님 만나면 우리나라 등산인들은 다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냐고. 아니다. 세상이 종말할 때 산 정상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갈 거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 들어왔잖아요. 이미 다른 사람들을 걔가 하도 그런 말을 씹으려가지고 아 그래 알겠어. 나중에 산 정상 같이 가자. 그냥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고 걔는 그냥 산 정상에 가야 돼.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걔는 정말 진심이에요. 걔는 거기서 너무 잘 팔아가지고 인센티브로만 한 달에 300만 원 받고 이뤄내거든요. 근데 30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어디에 쓰냐면은 150만 원짜리 침낭을 사고 200만 원짜리 텐트를 사고 그렇게 해서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애예요. 진짜로. 그래서 너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이런 거. 같이 안 산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부모님 지방에 계셔? 아니요. 옆동에 있대요. 그래서 그럼 왜 그래? 하도 같이 살다가 베란다에서 방언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시끄럽게 이렇게 베란다에서 하도 해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엄마 아빠 꼴도 보기 싫다고 옆에 집을 구해줘가지고 그 옆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기에 이제 맹신하는 친구였죠. 정말 맹신. 근데 걔가 말할 때 정말 이렇게 다소곳하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물건 팔 때는 네 아버님 혈색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다소곳하게 귀여운 척이 아니라 정말 다소곳하게 얘기하는 애였어요. 근데 걔가 팀장님을 좋아했어요. 그 팀장님은 걔보다 한 3살 많았거든요.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진심으로. 팀장님한테 맨날 고백을 했대요. 팀장님 저랑 만나주면 안 돼요? 이렇게 진짜 다소곳하게. 팀장님은 싫어. 너 어차피 세계가 종말하는데 왜 나랑 사겨?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뭐였냐면은 이제 그런 안마기 하면은 젊은 여성분들도 가끔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 선물한다고 이렇게 봐요. 보고 있으면 팀장이 가가지고 이거 일해야 되잖아요. 일하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젊은 여성 고객이다 보니까 막 웃고 떠들잖아요. 막 그 모습을 제가 이제 보고 있으면 어디서 시선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그 다소곳한 여자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팀장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팀장님이 이제 그 여자들이랑 아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되게 감정 표현에 솔직한 게 뭔가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하지만 세상은 종말한다고 믿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 표현해 그러는데 아무튼 너 보고 있니 혹시? 안 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 보고 있으면은 지금이 2023년이거든. 종말하지 않았단다. 올해 겨울에는 종말하니 혹시? 그럼 나도 지금 침낭 좀 비싼 거 사놓게. 아무튼 그렇게 되게 특이한 애 있었어요. 지금은 믿고 있을지 안 믿고 있을지 그런 종교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친구 때문에 되게 즐겁게 일을 한 적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돈을 벌다가 스탠드업 코미디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만뒀어요. 거기 극장에서 같이 일을 했던 동생도 이제 그만뒀죠. 그만두고 걔는 이제 자기 할 일 찾아가고 저는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 씬으로 뛰어들다가 유튜브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썰을 풀게 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다 이런 생각 안 했고 그냥 재밌었거든요. 그 안마기 팔고 하는 게. 물론 안 팔리면 돈이 진짜 안 되긴 해가지고 힘든 적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이런 썰을 풀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그 일을 누가 해봤겠어요. 정말 소수의 사람만 해봤을 거 아니에요. 각 몇 팀이 막 전국적으로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차피 수도권 지하철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 지하철이 있는 팀만 가능한 거여서 진짜 저는 몇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그 하나가 저라는 게 그리고 이렇게 썰을 풀 수 있다는 게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이런 썰 풀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끝!